안녕하십니까, 류현수입니다. 이제 겨울 다 가고 이제 개나리도 피고 날도 뜨뜻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날이 춥다가 더워지면 이제 옷을 한꺼풀 벗는데, 한꺼풀 벗는 옷들이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옷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 옷이라는 말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무엇에 의하다 라는 말로 나와가지고, 옷이라는 게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놓는 옷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게 되는 그러한 옷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표현이 뭐하지만 미칠 광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칠광이란 대견에 임금왕자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인격을 위한 왕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 살아가는 육신적인 모습, 남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대우받으려고 그러면서 남은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 문자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빛이 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사리분별 못하다. 사리분별 못하는 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교를 벗어나다. 보편적인 규칙, 보편적인 규칙을 벗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경솔하다. 그 다음에 거만하다. 미쳤다는 의미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귀신이 하는 거 보고서 크게 저걸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저거 보인다고 말하고, 보편적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귀신의 소리로 들어가면서 막 누가 말한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이 말하는 미쳤다라는 말은 사리분별할 줄 모른다, 상교를 벗어났다, 경솔하다, 거만하다. 보편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짐승 숫자를 보면서도 했지만, 내가 남에게 바라기는 나를 위해 달라고 하면서 남을 대하는 자신은 늘 자기가 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이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남에게 말할 때,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줘야 되니까.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걸고 넘어지면은 속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호흡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저걸 죽여 살려 이러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다 뭐냐?
사람이란 다 남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남에게 하고 있는 말, 자신이 남에게 요구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남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희생하라는 것이냐? 네가 내 밥이다라고 말하는 거냐? 사람은 남들의 밥이 되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사람이란 남의 것을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사자나 어떤 이 호랑이 같은 이 육식동물들은 남을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초식동물들은 풀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호랑이 사자가 잡아먹는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그 삶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육식동물하고 똑같아가지고 남을 잡아먹어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할 때 사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자기도 그렇지만 남들도 똑같이 그 사람이 만들어진 환경이나 유전자나 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지만 이겨낸다. 나의 인생 방법은 이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화만 나면 난 두들겨 패는 사람은 나의 인생 방법은, 내가 터득한 인생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한 원칙이 문제만 생기면 내가 남을 때려서라도 내가 낫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상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 틀린 거냐, 그걸 갖고 비난하는 사람이 틀린 거냐라고 말할 때 누가 틀린 거냐? 뻔한 거죠. 사리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났다, 보편적인 규칙을 벗어났다. 보편적인 규칙이 뭐예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게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선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그게 보편적인 규칙대로 사는 거냐 이거죠. 아주 별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경솔한 사람, 경거망동하는 사람, 가볍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다 같은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이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면서 참 나도 나쁜 사람이구나, 나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찾아가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것이 올라오는 대로 퍼붓고 감정이 쏠리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몸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겁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경솔한 사람들, 경거망동하는 사람들. 그냥 가볍다와 무겁다 이 표현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남들이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행동을 자제하고 묵묵히 있는 사람을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거만하다, 거만이란 자세입니다. 교만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거만이란 자세고, 오만이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만방자하다 그러죠. 거만한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이에요. 폼이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만하다 그래요. 교만이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야.
은연중에 남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다 경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쳤다라는 표현은, 한문이 말하는 미쳤다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의 인성은 어떤 상태인가, 자기의 인격은 어떤가, 자기의 성품은, 성격은, 성질은, 성깔은, 이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 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주석에 보니까, 주석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신병, 마음의 병이 생겼다 이게. 자, 마음의 병이 생겼다라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남이 뭐라 그러는데, 상처를 받았으니까 열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살이냐 살인이냐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 마음의 병이 생긴 걸 갖다가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형지군명주라는 주석이 달려 있어요. 모양형, 가을지, 인군군, 발걸명, 주인주.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모양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맑은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이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형이라는 뜻의 최상, 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라는 것이 점을 위한 용모래요. 점을 위한 용모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드러내는 모양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다, 이쁘다, 밉다, 싫다 이런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성질 좀 있겠어, 성깔 좀 있겠어, 저거 건드렸다간 큰일 나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걸 갖다가 지금 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인데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에는 뭔 주석이 달려있냐면, 남방 대수장비야. 남방에 있는 큰 짐승인데, 긴 상아, 어금니와 큰 코가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물어뜯기 좋아하고 승질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나와요. 코끼리 상자가. 그래가지고 인상하면은 거기에다가 코끼리 상자에다 사람 있잖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인상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상을 보니까 저거 성질 더럽겠네 뭐 이런 게,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 같아. 부모님한테 잘 배운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집 가문이 참 멋있게 보여. 막 이러는 그러한 모양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체나 상이나 골고루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자에 보니까는 옥광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광현. 옥이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드러날 것이 영달로 드러난다. 영달로. 그 뭐냐면은 귀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귀하게 보이게 된다. 그런데 귀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돼서 귀하게 보이느냐? 체와 상이 있는 영달.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갖다가 지지 누르고 남의 말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달하는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나 잘났다고 폼 잡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지. 그게 뭐였어요? 먼저 얘기한 영자 안에 돼지를 태우는, 태워져야 될 돼지로 사는 사람. 태워지지 않은 돼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미칠광이라는 뜻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 모양새로 보아서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남을 갖다가 억누르고 짓누르고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면서 남의 것은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드러나는 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짓자는 가다 이것저것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고, 군이라는 뜻인데 임금 주권자라는 말 안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 그걸 갖다가 이제 군이다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군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야. 건이 뭐냐? 하늘 건자인데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기가 하늘의 임금이냐 행세하는 거예요. 남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칭찬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 그 안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임금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이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광조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합쳐보면 뭐냐면 자기가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야 밝은 해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인주자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임금으로 보여주다. 그 다음에 보물인 신과 대답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 숙소라고 해가지고 신령이 자기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즉 자기는 신의 대변자다. 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심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심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 심이 참 좋은 심이에요. 그렇지만 남을, 자신이 아닌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서 하고 있는 그 마음이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질, 가, 우, 곤 이렇게 있습니다. 질, 가, 우, 곤. 병이라는 뜻에는 괴로워하다, 어려워하다, 피곤하다, 원망하다, 괴롭다, 비방하다, 욕보이다, 책망하다. 자 보세요. 병이라는 것이 몸뚱아리가 병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괴로워하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퍽쩍 뛰겠네. 이러는 사람들. 어려워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자유롭게 만나고 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벽을 허물고 그들과의 같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은 허물이 없습니다. 벽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참 힘들어 라고 고달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피곤하다, 원망하는 사람들, 또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욕 보이는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 이게 다 병이다 이게. 병이로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 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질이 괴로울, 병, 버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남을 병나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해독을 가진 사람,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 몸을 불편하게 더하는 사람이다.
가는 몸에 붙어서 더하게 하다. 근심할, 마음 아플, 괴로울, 이거 나온 얘기고, 통하지 않는다. 언짢다, 게으르다, 곰핍하다. 남하고 말을 하는데, 남의 사정도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말이라고 막 하는 거야. 일방통행이야. 그게 통하는 사람이에요? 벽이지? 게으르다. 뭐에 게으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수신하려는데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다. 파자풀이를 하니까 이 병이라는 뜻이 이것만 해도 병인데 이게 역이다. 역병. 역병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굉장히 나쁜 소리죠. 역병이 걸려서 전염병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역병이라면 전염된다는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너 잘했어, 나 잘했어, 너 잘했어, 나 잘했어, 너 못했어, 나 못했어, 너는 왜 이래, 나는 이래 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전염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싸움을 걸면 다 같이 싸우게 돼. 옛날에 동네에서 그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부모님들도 다 나와서 같이 맞붙어요. 어느 집에 아들 12대, 딸 하나, 개까지 있었대요. 그 집에는 하나만 싸우면은 그 집 식구가 다 나와버려. 그러면 12대다 딸 하나에 개 하면 16에다가 부모님까지 하면 16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병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마음을 붙잡고 굳세워야 할 텐데 굳세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거에 휩쓸려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가벼운 사람, 봉선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미친. 그 다음에 왜? 옛날에 뭐라 그랬어 이거? 배울 때 농자. 그럼 미친. 그 다음에 이게 갑을병정할 때 병이자가 남영남의 굳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영남은 우리가 그 한문 파자를 다 그걸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십자가가 있고 문이 있고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자풀이에 보면은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남을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홍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놀아보는 사람이에요. 남하고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 남하고 싸우고 싶어 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남이라는 말이 굳세다. 이것이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을 붙잡고 굳세게 나아간다. 병든 몸이 맞는 거라고 그러면서 굳세게 나아가면서 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죠. 미칠광자를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미칠광자를 보니까 개견자의 왕자라 인구왕자란 말이죠.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개견자 붙여버리면 열병을 앓는다. 열병을 앓는다. 한쪽으로 치우쳐 흥분하고 정성을 다한다. 한쪽으로 치우쳐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이게
남하고 이렇게 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사면팔방을 다 보면서 사면팔방에 있는 모두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가서 일심으로 거기에다 정성을 쏟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원자를 붙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 원자 딱 붙여버리니까 속일 광자예요. 속일 광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이 아니라 사람 문자를 딱 붙이면 도망갈 광자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조금씩 걷는다는 뜻으로 이 말을 붙여버리니까는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멀리 가버린다는 뜻이래요. 우리나라 이번 선거가 정책은 없고 남을 갖다 물고 뜯는 것만 있었대요. 그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분 30초 안에 어떻게 정책을 말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남은 물어뜯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남 물어뜯는 게 뭐예요? 개 아니에요? 개? 그러면서 자기만 옳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용민 씨 같은 그런 표현을 하면 말로 하기는 그렇고 이게 뭐예요? 개? 광? 잘 안 보이죠? 어쨌든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개 뭐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남들이 보는 인격자로 정말 무거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으시냐? 아니면 정말 하는 놈처럼 보이고 싶으시냐? 김용민 씨나 누구야 이번에 현역 사퇴를 은퇴를 한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기분이 안 된다고 사람들 비난하고 욕을 해서 그런데 저는 한문 가지고 합니다. 한문 가지고 남들하고 관계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가리키려고 애쓰면서 남을 잘못했다고 헐뜯고 남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빛의 광자 안에 들어가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미쳐있는 개가 돼서 살 거냐 아니면 오행수기라고 표현된 동물체형지 오행수기라고 표현된 여러분들의 인격을 위한 숨소리를 갖다가 으뜸으로 삼고 최고의 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성품을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자기의 기분이 어떻게 숨소리를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자기가 지금 남에게 지금 어떻게 보복을 하고 원수 갚고 싶어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신에게로 맡기기 위해서 돌아서서 사람과의 행동을 완전히 멈추고 자기가 변화받기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지. 즉, 미친 개가 될 거냐? 아니면 사람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참 이번에 제가 좀 그랬습니다. 남의 잘못만 물은 뜯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그 사람이 낙선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막 잘하는 애들 상식이고 뭐고 다 이제 만들어져가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다고 무엇을 쫓아가겠느냐. 가뜩이나 요즘 젊은이들 너만 최고야 라고 부모님들이 길러놔가지고요. 살아가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 되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무조건 예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른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드러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가 원칙이 돼가지고 어른이고 뭐고 없어요. 다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이거야, 이거. 지금은 다 이래. 이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우리나라가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사회, 세계의 으뜸이 돼서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싶어 한다면, 우리 포천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인간성을 가지고 살고 싶다, 살아간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면, 우리 포천이 동록 이해조 선생님의 그러한 교육과 계몽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문학을 가지고 사는 지역에 있는 시민이라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면, 이제는 이런 미친 개 같은 짓은 그만두고 정말 누구나 다 남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면서 자기를 닦아가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